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거실에서 휴식을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계실까요? 오사카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게 교실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17살 지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느 또래와 달리 차분했고 이미 미래를 향한 단단한 꿈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통역사로 일하며 세계 곳곳을 전전했던 덕분에 지민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될 수 있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녀는 언어 천재라 불릴 만했다. 지민의 가방 속에는 아직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서류가 고이 접혀 있었다. 바로 예일대학교 합격 통지서였다. 그녀는 장차 국제 변호사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에서의 고등학교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모든 경험과 인간관계가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첫 수업 전, 교실은 학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저게 바로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래. 일본어를 정말 잘한다던데.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지민에게 꽂혔다. 그녀는 태연하게 책장을 넘겼다. 이미 이런 시선에는 익숙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지민은 아버지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꺼냈다. 김치 볶음밥,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 조각들이 곱게 담겨 있었다. 일본 학생들의 눈에는 낯선 반찬이었지만 지민은 젓가락을 들어 고향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다.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아무리 새로운 땅에 와 있어도 그 맛은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체육 시간에는 배구 시합이 있었다. 지민은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배구 실력이 뛰어났다. 정확한 서브와 날카로운 스파이크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녀의 모습은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와, 대단하다. 같은 팀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그 순간 지민은 조금이나마 이곳에 녹아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교실 뒤편. 몇몇 학생들의 시선은 묘하게 차가웠다. 그들은 지민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속삭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또 한국인인가?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냐? 지민은 애써 무시하며 집중하려 했지만 가슴속에 작은 불씨 같은 불안이 피어올랐다. 방과 후 학교 복되는 동아리 홍보 부스가 가득 차 있었다. 일본 학교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 바로 동아리 소개제였다. 각 부스마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동아리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었다. 연극부, 미술부, 과학 동아리, 심지어 전통 다도부까지 다양한 활동이 눈에 띄었다. 지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국제토론 동아리 앞에 멈춰 섰다. 혹시 가입에 관심 있으세요? 일본 학생이 활짝 웃으며 물었다. 지민은 순간 망설였다. 여기서 나를 받아줄까? 그러나 이내 결심했다. 국제 변호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경험이 필요했다. 네, 관심 있어요? 그녀는 또렷한 일본어로 대답했다. 학생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언어는 저에게 벽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사카의 거리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넌 사이니 반짝이는 상점들,
길게 늘어선 음식 노점, 전통 목조 건물과 현대식 빌딩이 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민은 이 도시의 맥박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여기서도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어.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딸의 하루를 묻는 눈빛을 보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수업에서의 작은 성취, 체육 시간의 활약, 동아리 소개제에서의 첫걸음까지.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아, 너는 어디서든 빛날 수 있는 아이란다. 하지만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오사카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내일부터 찾아올 폭풍 같은 변화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이 선생님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의미든 아니면 불편한 의미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다른 선생님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지민의 다음 여정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전날 동아리 소개제에서 만난 국제토론부의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교실 문을 열자 분위기는 묘하게 술렁이고 있었다. 오늘 역사 선생님 바뀐다면서 맞아. 되게 유명한 분이래. 학생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잠시 후 첫 교시가 시작되자 교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 교사가 들어섰다. 중년의 남성, 단정한 양복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사토 선생님. 그는 교단 위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사토라고 한다. 오랫동안 일본 역사 교육에 몸담아 왔다. TV 방송에도 종종 나가곤 했지. 나의 사명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은 감탄한 듯 박수를 보냈다. 지민은 차분히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하게 꿈틀거렸다. 수업이 시작되자 사토 선생님은 일본 근현대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 산업화,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곳곳에서 일본 중심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에서 사토 선생님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민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졌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모여 수업 이야기를 나눴다. 역시 사토 선생님은 다르다. 설명이 명확해. 맞아. 일본이 아시아 발전에 기여했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 지민은 조용히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점심시간. 지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의 시선이 달랐다. 일부 학생들이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다. 저거 한국 음식 아니야. 냄새가 좀 이상한데. 결국 한 남학생이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한국 음식은 교실 말고 집에서 먹는 게 어때?
지민은 순간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건 아버지가 정성껏 싸주신 음식이에요. 음식에 국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민은 복도로 나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고향의 맛을 삼켰다. 그러나 그날따라 김치볶음밥은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오후에는 체육관에서 배구 연습이 있었다. 며칠 뒤 있을 운동회 준비 때문이었다. 지민은 배구공을 받아 정확히 서브를 날렸다. 공은 빠른 속도로 상대 진영에 꽂힌쳤다. 순간 체육관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와, 지민 정말 잘한다 같은 팀의 일본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민은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료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교실 뒤편에서 그녀를 경계하던 몇몇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가 끝난 후 지민은 국제토론부 모임에 얼굴을 비췄다. 방 안에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었다. 국제 분쟁 해결 방법, 환경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지민은 그 토론 속에서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 한 학생이 그녀에게 물었다. 지민? 너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일본 학교는 어때?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은 조금 외로운 순간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다. 그 순간 지민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두 번째 역사 수업에서 사토 선생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현실성이 없는 저항일 뿐이었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끌었기에 지금의 한국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사토 선생님의 시선이 천천히 지민에게 향했다. 거기 한국에서 온 학생,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민에게 쏠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지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이 술렁였다. 지민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조선은 이미 수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한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 중 하나입니다. 일제의 강점기는 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던 침략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지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독립 후 스스로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순간 교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눈빛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사토 선생님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너의 발언은 감정적이군. 역사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도전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주먹을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사토 선생님은 지민을 따로 불렀다. 네가 영리한 학생이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말한 건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사토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릴까 그러나 아직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지민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사토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과 교실의 정적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충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일부터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올 터였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실 한가운데서 모두의 시선이 쏟아지는 순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지민은 이미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지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지민에게는 낯설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어제 역사 수업에서의 발언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던데, 와, 진짜 용감하다. 근데 괜찮을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지민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교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교실 뒤편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짐짓 비웃으며 말했다. 역사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지.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민을 겨냥하고 있었다. 지민은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편함이 솟구쳤다. 첫 교시, 역사 시간. 사토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욱 냉정한 태도로 교실에 들어왔다. 그는 판서하면서 말했다. 오늘은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일본은 당시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철도, 교육,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지민의 심장은 더 빨라졌다. 곁눈질로 본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사토 선생님의 시선이 지민에게 꽂혔다. 지민, 네 생각은 어떤가? 일본의 근대화 정책이 조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교실 안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됐다. 지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선생님, 철도와 교육이 조선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떠돌이가 되었을까요? 왜 회사령으로 조선인들의 기업 활동이 억압당했을까요?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수탈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은 얼어붙었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눈빛을 보였고 뒤편의 남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사토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날카롭게 울렸다. 내 발언은 감정적이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수업을 방해한다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겠다.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의 분위기는 어색하게 갈라졌다. 몇몇 학생들이 지민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까 말 잘했어. 용기 있더라.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 교실 뒤편의 남학생 무리 중 한 명. 이름은 유타였다. 그는 지민의 책상에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한국인은 항상 피해자라고 우기지. 진짜 피곤해. 지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야. 유타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 같은 애는 일본에서 살 자격 없어. 교실 안이 순간 술렁였지만 마침 종이 울려 다음 수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점심시간. 지민은 도시락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사물함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찢어진 태극기 그림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킥킥 웃으며 지나갔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찢어버리고 도시락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혼자 창가에 앉아 밥을 먹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굴복하지 않겠어. 오후 체육 시간. 배구 연습이 계속되었다. 지민은 전날보다 더 집중했다. 강력한 스파이크가 코트를 울릴 때마다 팀원들의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뒤편에서 유타와 친구들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동 좀 한다고 잘난 척이네. 곧 재밌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지민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차게 뛰며 경기에 집중했다. 방과 후 국제토론부 모임에 참석한 지민은 다른 분위기를 경험했다. 동아리 친구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수업에서 용감했어. 우린 네가 옳다고 생각해. 특히 한 여학생. 이름은 하나였다. 그녀는 평소 조용했지만 이날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도 조선의 역사를 찾아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전부 사실은 아니더라. 네 말을 듣고 나서 관심이 생겼어. 그 순간 지민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며칠 뒤. 또다시 역사 시간에 사토 선생님은 더욱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은 독립 후에도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발전은 일제 강점기의 유산 덕분이다. 그리고는 다시 지민을 지목했다. 내 생각은 어떤가? 지민은 침착하게 일어섰다. 한국의 발전은 강제 수탈과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 노력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일제의 유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지와 땀의 결과입니다. 교실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학생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타와 그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수업이 끝나자 유타는 친구들과 함께 지민을 둘러쌌다. 네가 일본을 모독했어. 당장 사과해. 지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모독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을 말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유타가 한 발 다가서며 주먹을 움켜쥐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나서서 막아섰다. 상황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간신히 멈춰 섰다. 그러나 모두 알았다. 이제 갈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지민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지민아, 너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 수 있다.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야. 지민은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신념을 지키는 태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용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걸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지민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토 선생님과의 공개적인 충돌이 있은 뒤 지민의 학교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교실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일부는 존경과 경의였지만 다른 일부는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특히 유타와 그의 무리는 매일같이 지민을 곤란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다.
어느 날 아침, 지민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아내는 찢어진 교과서 조각들과 함께 조용히 하지 않으면 더 당할 거다라는 낙서가 들어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민은 종이를 구겨 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책을 꺼내 들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점심시간, 도시락 사건은 더 노골적으로 이어졌다. 지민이 책상 위에 도시락을 펼치자 유타가 비웃으며 말했다. 또 한국 음식이네. 냄새가 진동하는데. 좀 치워주면 안 되겠어. 다른 친구들이 킥킥 웃었다. 지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정성껏 싸주신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자 유타의 친구 중 한 명이 손을 뻗어 그녀의 도시락을 밀쳐버렸다. 김치볶음밥이 바닥에 흩어졌다. 교실 앉는 순간 정적에 잠겼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주워 담았다. 그때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이런 건 괴롭힘이야. 하지만 유타 무리는 비웃으며 대꾸했다. 우린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냄새나는 음식은 교실에서 먹을 수 없지.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도시락을 닫았다. 대신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같이 먹자. 그 순간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체육 시간. 배구 연습은 여전히 지민의 무대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네트를 가르고 떨어질 때마다 학생들의 탄성이 터졌다. 하지만 경기 후 유타가 일부러 지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운동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지민은 휘청했지만 자세를 가다듬고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체육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칠 뒤 역사 수업은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사토 선생님은 일본의 식민 정책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조선어 금지와 창씨 개명을 문명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조선어 금지와 창씨 개명은 발전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억압이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혼입니다. 그것을 빼앗는 건 결코 발전이 아닙니다. 교실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타와 그의 무리는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사토 선생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지민, 다시 한번 경고한다. 수업 중에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교무실에서 이야기해야 할 거다.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불려간 지민은 사토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너는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다. 일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말아라.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제가 배우고 말하는 건 왜곡된 게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증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고 계신 겁니다. 사토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결국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수업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마라. 이건 마지막 경고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는 학생들, 뒷담화, 조롱,
어느 날 아침에는 교실 칠판에 한국인 돌아가라 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지민은 순간 숨이 막혔지만 지우개를 들고 조용히 글씨를 지워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다행히도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졌다. 하나뿐만 아니라 켄지라는 남학생이 용기를 내어 지민에게 다가왔다. 나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해.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일본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 또 다른 여학생. 아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사는 한쪽 시각만으로 배워서는 안 돼. 네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들의 따뜻한 말에 지민은 큰 힘을 얻었다. 방과 후 국제토론부에서는 지민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학생들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민은 그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진실을 지키려는 모두의 싸움이야. 그날 밤, 지민은 다시 아버지에게 하루를 이야기했다. 도시락 사건, 칠판 낙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괴롭힘까지.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힘들겠지만 너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옳은 길은 언제나 힘들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지민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외로운 싸움 속에서도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민의 곁에도 마침내 그런 손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토 선생님과의 충돌이 반복되고 유타 무리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지민이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 한쪽에는 낙서가 크게 남아 있었다. 한국인, 입 닥쳐라. 주변 학생들은 그 낙서를 보며 킥킥 웃거나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지우개를 들어 낙서를 지워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나섰다. 이런 건 잘못된 거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켄지였다. 평소 과묵하고 눈에 잘 띄지 않던 그는 용기 내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교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유타와 그의 친구들이 불쾌한 눈빛을 보냈지만 켄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지민은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가 먼저 다가와 자리를 옮겨같이 앉자고 제안했다. 곧이어 켄지와 아야도 함께했다. 작은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지민, 내 도시락 정말 맛있어 보인다. 혹시 조금 나눠줄 수 있어? 아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지민은 웃으며 김치볶음밥을 건넸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친구들이 한 입맛을 보더니 놀란 듯 눈이 커졌다. 와,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들의 반응에 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립됐던 자리에 작은 불빛이 켜진 듯했다. 며칠 뒤 역사 수업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토 선생님은 조선어 금지를 문명화의 과정이라 강조하며 지민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지민, 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조선어는 결국 일본어보다 열등하지 않나? 조선인들도 결국 일본어를 배워야 근대화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언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금지하는 건 발전이 아니라 말살입니다. 유타가 뒤에서 비웃었다. 또 시작이네. 맨날 한국 자랑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켄지가 손을 들어 말했다. 선생님?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예전에 일본이 조선에서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언해 주셨습니다. 교실이 술렁이었다. 사토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곧이어 아야도 손을 들었다.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글이 단순히 중국 문자의 모방이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독창적인 체계라는 걸 여러 학자들이 증명했더라고요. 사토 선생님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편향된 자료에 불과하다. 수업은 교사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교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지민의 편에 서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교실 안에서 울려 퍼진 것이다. 방과 후, 지민과 하나, 켄지, 아야는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 나왔다.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솔직히 무섭긴 했어. 켄지가 털어놓았다. 하지만 네가 계속 용기 내는 걸 보니까 나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민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힘이 나.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점점 더 끈끈한 팀이 되었다. 점심도 함께 먹고 도서관에서 역사 자료를 찾아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러나 유타 무리는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유타는 지민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네가 일본 학생들을 선동하는 거냐 조심해. 다음엔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켄지가 곧장 나서서 말했다. 그만해. 유타,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고 토론할 뿐이야. 그게 왜 선동이야. 유타는 켄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국제토론부에서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역사 교육의 다양성이었다. 지민은 발표자로 나섰고 그녀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다. 역사는 한쪽 시각으로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여기서도 진실을 지키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동아리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차에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해. 나도 네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변화를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역시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야. 네가 그걸 보여주고 있구나.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 갈등이 점점 커지면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지민의 교실은 이제 더 이상 조용히 흘러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그 대립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교실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주 켄지와 아야가 공개적으로 지민의 의견을 지지한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지민은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유타와 그의 무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사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자 공기는 금세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늘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를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조선 역시 그 혜택을 입었다. 교실 뒷줄에서 유타가 작게 맞아. 일본이 없었으면 조선은 아직도 후진국이었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동아 공영권은 실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유를 빼앗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당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사토 선생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진 증거는 무엇인가? 지민은 준비한 듯 차분하게 말했다. 제 증조할머니께서는 강제징용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국제 연구와 기록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곧 유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우리 가족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다 한국 쪽에서 꾸며낸 이야기잖아. 교실 안이 술렁였다. 학생들의 시선은 유타와 지민 사이를 오갔다. 그 순간 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말했다. 내 할아버지도 예전에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셨어.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유타가 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까지 배신하는 거야. 아야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해. 선생님 말씀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러자 다른 학생들 중 몇몇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나도 지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도 스스로 자료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교실은 삽시간에 양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은 사토 선생님과 유타를 지지했고 다른 쪽은 지민과 그 친구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사토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업은 토론장이 아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게 곧 진리다. 그러자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진리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진짜 교육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교실 안은 다시 술렁였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유타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그만해. 네가 뭔데 일본 교육을 무시해. 그는 교탁으로 달려나가 지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켄지와 다른 학생들이 앞을 막아섰다. 멈춰. 유타.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붙잡고 말리느라 분주했고 사토 선생님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결국 교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사토 선생님은 지민을 수업 방해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켄지와 아야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나서서 증언했다. 지민은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방해한 건 오히려 유타 무리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사토 선생님은 점점 곤란해졌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방과 후 지민과 그녀의 친구들은 도서관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책과 복사한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해. 지민이 말했다. 사토 선생님은 계속 우리를 몰아쓰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사실로 무장한다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모두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그 순간 지민은 처음으로 희망의 불빛을 뚜렷하게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어.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꺼내어 글을 적었다. 오늘 교실은 전쟁터 같았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언젠가 이 진실이 교실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오사카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마치 지민의 다짐을 응원하듯 반짝였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모이면 큰 불길로 번지는 법이죠. 지민의 용기와 친구들의 연대는 이제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기치 못한 반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교실에서의 전면적인 대립 사건 이후 학교는 술렁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민이 옳다는 목소리와 괜히 문제를 만든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 복도, 급식실, 운동장까지 곳곳에서 지민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며칠 뒤 학교 신문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문부 학생 하나가 지민과 켄지, 아야를 찾아와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해. 양쪽의 의견을 다 담을 거야. 너희 이야기도 실어도 될까?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기꺼이. 신문부가 발행한 특별호는 학교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목은 역사를 둘러싼 교실의 논쟁. 기사에는 사토 선생님의 발언과 지민의 반박, 켄지와 아야의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기사에 열광했다. 이거 진짜 흥미롭다. 수업이 이런 토론으로 이어지는 건 처음이야. 사토 선생님 말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반면 유타무리와 같은 일부 학생들은 신문을 구겨 던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선동이야. 일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상황은 곧 지역 사회에도 알려졌다. 학교 신문을 본 어떤 학부모가 지역 신문사에 제보한 것이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는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 왜곡된 역사 교육에 맞서다. 기사에는 지민의 용기 있는 발언과 학생들의 반응이 소개되었다. 순식간에 학교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사토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짓이야. 학생들이 감히 교사를 도전하다니. 그러나 다른 교사들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토론하는 건 바람직한 일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토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직감했다. 한편 지민과 그녀의 친구들은 점점 더 결속력을 다졌다. 방과 후 도서관에는 늘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책 더미 속에서 토론을 이어가며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올랐다.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아야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켄지가 동의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실은 준비된 사람의 편이야. 우리 끝까지 해내자. 며칠 뒤 역사 수업 시간. 지민과 친구들은 준비한 자료를 들고 교실 앞에 섰다. 칠판에는 일제강점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혔다. 오늘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지민이 말하자 사토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학생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들어보자마자 궁금하다. 발표는 체계적이었다. 지민은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보고서를 인용했고 켄지는 일본 정부가 남긴 문서 자료를 제시했다. 아야는 한글 창제와 조선 문화의 가치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숨죽인 차에 발표를 들었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졌다. 사토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료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교실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수용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수업이 끝난 뒤 유타는 여전히 불만을 터뜨렸다. 이건 조작이야 한국인들이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학생들이 조용히 말했다. 유타, 이제 그만해. 사실은 사실이야. 유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더 이상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결국 씩씩거리며 교실을 나가버렸다. 그날 밤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진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파도를 일으켰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과 용기입니다. 지민의 이야기도 마침내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학교 신문과 지역 신문에까지 알려진 논쟁은 곧 전교생의 관심사가 되었다. 복도에서 지민을 마주친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어떤 학생은 작은 목소리로 용기 내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지민은 그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토 선생님에게서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에 들어온 그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동안 나의 시각만을 옳다고 믿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특히 지민. 네가 보여준 용기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순간 교실은 숨을 죽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토 선생님이 일본의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다. 방송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나는 역사 교육을 하면서 한쪽 시각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이 나를 바꿔놓았다. 이제는 일본과 한국 모두의 아픈 과거를 진실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표정은 겸손했다. 방송이 끝난 뒤 일본 사회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반발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학교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지민을 향해 박수를 쳤고 교사들까지도 그녀를 격려했다. 심지어 유타마저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미안하다. 내 말이 옳았어. 나는 너무 오만했어. 지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건 괜찮아. 중요한 건 대화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유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았다. 교실 안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울림을 느꼈다. 점심시간. 지민은 다시 한번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이번에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일본 음식도, 다른 친구들이 가져온 다양한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역시 김치볶음밥 최고야. 켄지가 농담을 던지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아야는 말했다. 지민 덕분에 나도 이제 역사를 다르게 보게 됐어. 진실을 직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하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내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어. 지민은 눈가가 젖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며칠 뒤, 졸업을 앞둔 지민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켄지는 말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야. 네가 보여준 용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야와 하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사토 선생님 역시 지민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바꿔주었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한쪽 시각만을 주입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보여준 용기를 본받고 싶다. 지민은 깊이 인사하며 대답했다. 선생님도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함께 증명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단순히 학교에서 싸운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씨앗을 뿌린 거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은 평생 나를 지탱해 줄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민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배웠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자란다는 것을. 작은 목소리라도 진심을 담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듯 말이다.